직장인들의 저가 커피 3대장, 바로 메머드 커피,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이렇게 3개의 커피가 있죠. 최근 길거리를 보면은 매장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메가 커피를 시작으로 컴포즈 커피, 메머드 커피 모두 창업자들의 지분이 현재 다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메가 커피는 1,400억, 컴포즈 커피는 무려 4,700억, 메머드 커피는 약 1,000억의 대표님들의 지분이 팔렸다는 사실인데요. 비슷비슷한 저가 커피인데 도대체 왜 컴포즈 커피는 저렇게 높은 밸류를 받았는지, 오늘 회계사가 말해본 저가 커피 엑시트 시장에 대해서 이 회사들의 가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리고 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누가 이 회사들을 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메머드 커피가 과연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에 팔렸으며 이 회사들의 가맹점의 개수는 몇 개였는가 인데요. 메가커피가 저가 커피 시장의 엑시트를 시작을 하면서 2024년도에 컴포즈 커피가, 그리고 올해 2026년 초 메머드 커피가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 회사를 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메가커피는 이제 우윤 파트너스, 프리미어 파트너스 이 둘이 지분을 나누어서 100% 인수를 했고요. 컴포즈 커피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졸리비라고 하는 그 필리핀의 F&B 회사와 엘리베이션 P라고 하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합작해서 지분 10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머드 커피는 오케스트라 P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전액 인수를 했고요. 지분 가치는 메가 커피는 1,400억, 컴포즈 커피는 4,700억, 메머드 커피는 1,000억. 약 컴포즈 커피가 많게는 3배에서 거의 5배 가까운 밸류를 받고 매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때 당시에 이 회사들의 규모가 많이 차이 났냐를 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가맹점 수를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 메가 커피는 약 1,200개, 컴포즈 커피는 2,400개, 메머드 커피는 약 900개 정도 가맹점 수가 있었고, 보시면 메가 커피와 메머드 커피는 점포당 1억 조금 넘게 밸류를 받은 반면 컴포즈 커피는 2억에 가까운 밸류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컴포즈 커피가 왜 이렇게 밸류를 많이 받았을까? 메가커피와 메머드 커피에 비해서 엄청난 이익을 벌고 있었을까 보기 위해서 다음으로는 이 회사들의 재무적인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약 600억의 매출과 270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275억 원의 에비타를 발생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비타라고 하는 개념은 영업이익에서 현금이 없는 대표적인 두 개의 비용을 더해준 값인데, 에비타와 영업이익이 5억이 차이가 나죠. 현금 흐름이 없는 비용이 5억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에비타는 이 회사가 영업에서 1년에 현금을 얼마를 버냐 간략하게 표시한 재무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컴포즈 커피로 넘어가 보면, 컴포즈 커피는 이제 컴포즈 커피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원두 제조업체까지 함께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회사의 매출을 합치고 영업이익을 합친 숫자를 기재를 해두었는데, 매출은 890억, 거의 900억 가까이 되죠. 메가커피에 약 1.5배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360억, 메가커피 비해 한 30% 정도 높았는데, 반면에 에비타가 430억 원으로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컴포즈 커피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원두 제조업체를 함께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원두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기계장치라든지 공장의 감가상각비 요거에 대한 부분이 좀 컸고, 가맹사업을 하던 다른 법인이 컴포즈 커피라는 새로운 법인에 가맹사업을 넘기면서 일종의 권리금만큼이 무형자산이라고 크게 계산이 돼서 사실 이 무형자산 상각비가 굉장히 크게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컴포즈 커피가 메가 커피보다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메머드 커피 또한 컴포즈 커피처럼 서진 로스터스라고 하는 원두 제조업체를 함께 매각을 했습니다. 매출은 사실 컴포즈 커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각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메머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컴포즈 커피보다 매우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는 이제 원가가 높을 수도 있고,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에 비하면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67억 원 이상, 71억 원 이상이라고 쓴 이유는 서진 로스터스의 영업이익과 에비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서진 로스터스의 영업이익이나 에비타가 들어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재무적인 수치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회사들은 각자 1년에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몇 배수를 받고 매각을 했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기업 가치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회사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지분 가치
라고 쓰여져 있고, 메가커피를 예시를 들면 지분 가치는 1,400억인 반면 기업 가치는 1,000억 원이죠. 이게 왜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이 회사를 사간 사람은 1,400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간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메가커피라는 회사 안에 현금이 400억이 있는 상태로 내가 1,400억을 주고 샀다면 내가 순수하게 지급한 금액은 1,000억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 가치는 1,400억이지만 기업 가치는 1,000억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분 가치가 기업 가치보다 크다면 이 회사에 그만큼 남아있는 현금이 꽤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흔히 에비타의 배수로 얘기를 하는 건 지분 가치가 아니라 이 기업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메가커피나 컴포즈커피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지분 가치보다 꽤나 작은 모습이지만 멤머드커피는 기업 가치나 지분 가치가 얼마 차이 안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멤머드커피에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 현금이 있더라도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에비타로 기업 가치를 나누면 메가커피는 약 3.6배에 메머드 커피는 약 13배, 컴포즈 커피도 거의 약 10배에 가까운 밸류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 메가커피가 조금 배가 아플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 회사들의 밸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비싸게 팔린 컴포즈 커피의 예시인데요. 컴포즈 커피는 사실 첫 번째로 제조업체와 매출을 일으키는 가맹사업법인이 함께 매각이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매각할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상태였다.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은 메가커피나 멜머드커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FI라고 하는 PE에게 매각이 된 반면 컴포즈 커피는 지분의 대부분을 졸리비가 인수를 했고, 최초 인수 당시에는 졸리비가 약 70% 정도를 인수한 거로 나왔는데 이제 현재 시점에는 졸리비가 100%를 갖고 있는 법인이 되었습니다. SI들은 FI들보다는 경영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가커피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았고요. 또 중요한 사실은 메가커피가 선제적으로 이 시장이 되는 시장이다라는 걸 보여준 효과가 꽤나 크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메가커피를 살펴보자면, 메가커피는 사실 아직 이 저가커피 시장에 완전히 침투하기 전에 매각을 한 것이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값을 이제 비싸게 쳐줄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고 났더니 이거 대박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영향이 컴포즈 커피나 뒤에 메머드 커피의 밸류에도 좋은 효과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가커피는 다른 두 법인과는 달리 제조 기반이 없이 단순히 가맹 사업만을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머드 커피는 어떻게 보면 이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의 수혜를 받은 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와 같이 제조업체에도 함께 매각을 했고, 아직 가맹점 수나 매출이 그렇게 많이 높은 상태가 아님에도 에비타 배수를 꽤나 높은 배수를 받은 상태인 거죠. 근데 사실 서진 로스터스의 영업이익이나 에비타가 합쳐진다면 이 배수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연 매각 이후에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가커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가커피는 2021년도에 매각을 했고 2025년까지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년도에 약 870억, 900억 정도 했던 매출이 2025년에는 현재 6,500억을 달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사항은 영업이익은 매출의 증가량만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매출은 거의 2020년 대비 10배 가까이 뛰었는데 영업이익은 한 5배 정도 뛴 모습인데, 이 부분은 FI들이 투자한 회사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I들은 단기간에 실적을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재매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살펴보실 가맹점수 측면에서도 이 5,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3배, 4배에 가까운 가맹점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컴포즈 커피를 보자면 컴포즈 커피는 2024년에 매각이 돼서 영업이익이 일단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25년에 매출이 갑자기 3천억으로 거의 4배 가까운 숫자로 뛰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회계 기준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매출을 10만 잡느냐 아니면 매출을 100 잡고 원가를 90 잡느냐, 어쨌든 이익에는 10만 반영되는 이 회계적인 기준에 따른 변화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컴포즈 커피의 가맹 점수는 매각 당시와 그 다음 연도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졸리비의 목적 자체가 이미 깔려져 있는 가맹점과 본인들이 사업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한 SI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사업을 운영을 해서 나가려는 의지가 강한 SI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메가커피들보다는 조금 덜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이나 가맹점의 증가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케이스를 본다면 메모드 커피도 메가커피의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투자자들이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를 이제 매수를 해서 얼만큼 원금 대비 수익률을 올렸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가커피를 보자면 이게 뭐 배당금이냐 뭐 유상감자냐 전환상환 우선주의 상환이냐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각 연도별로 메가커피라는 법인에서 저금액의 돈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실제로 받아간 금액이고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약 2,500억 원이라는 현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는데 사실 이 메가커피라는 회사는 이제 대출을 일정 부분 받고 내 돈을 얼마를 넣어서 인수를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200억 정도는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200억 정도는 그 FI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벌어들인 2,500억 중에 대출로 가져온 200억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었을 때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약 195%, 거의 2배 이상의 수익 금액을 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1년, 2년 정도만 운영을 하고 이미 원금보다 훨씬 더 벌어들인 거죠. 반면에 컴포즈 커피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상감자나 전환상환 우선주의 상환 이런 내용이 거의 없죠. 컴포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I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이 회사에 지금 당장의 현금을 공격적으로 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가커피의 투자자들보다는 현금 인출이 조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도 메가커피 투자자들에 비해서 한참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FI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자신들이 투자한 곳에서 최대한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빼간다든지 뭐 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FI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단기적인 재무 성과에 집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참고하실 만한 사항은 메모드 커피의 가맹 사업을 준비를 하시거나 메모드 커피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은 메가커피의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가커피 시장의 엑시트와 FI 투자자와 SI 투자자들의 차이점 그리고 이들의 수익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 기업의 매각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 케이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회사의 매각 케이스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해당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